제가 그랬어요. 하루에도 내가 커피를 4잔, 5잔 사 먹는데 뭐 먹고 있으면 되게 싫어서 이렇게 해서 맞아요. 그냥 뚝 내리면 아. 3,000원이 이렇게 하니까 맞아요. 너무 쉽게 저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에 그냥 프랜차이즈로 창업을 한 거죠. 별로 알아보지도 않고 일주일 만에 공사를 다 하고 그때는 뭐에 홀린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커피가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다들 그런 생각으로 약간 난 우아하게 사장을 해야지 커피숍을 창업을 하잖아요. 저도 딱 그냥 딱 그 생각이었던 거예요. 제 성향을 몰랐던 거죠. 14명의 인원 중 최종 한 분이 선정됐습니다. 2명을 뽑으려고 했으나 한 분을 선정하게 되었고, 안 되신 분들은 노출을 안 시키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돼서 최종 1인의 영상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매장 갔을 때 네. 계신 거 봤어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6살, 지금 구리에서 작은 프랜차이즈 카페를 2년째 운영 중인 박혜령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지금 프랜차이즈 운영 중이신데 이렇게 좀 신청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지? 프랜차이즈를 하다 보면은 제약적인 부분이 너무 많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고인물처럼 있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저는 커피에 대한 욕심도 생기고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손님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싶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오는 제약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늘 컸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또 프랜차이즈가 좀 일정 부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펼쳐내기에 좀 뭔가 한계점이 있긴 하니까. 내 독자적인 브랜드를 만들어서 뭔가 이제 한번 꿈을 펼쳐보고 싶다,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신 건가요? 네.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좀 어떤 상황이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매출은 동네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편이고 이걸 굳이 하지 않아도 내 생계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정도의 매장인데 이거를 포기하면서까지 저만의 커피적인 열정을 재현을 해보고 싶었던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이 매출을 포기하고도 다시 도전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가장 프랜차이즈 하시면서 힘드셨던 것, 이거는 좀 진짜 내가 바뀌었으면 좋았겠다, 뭔가 이런 게 어떤 게 있으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즉각적인 피드백이 일단 너무 어렵고요. 아. 그 다음에 저희 상권과 맞지 않는 신메뉴를 무조건적으로 내야 한다는 거. 그런 게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너무 컸어요. 그런 걸 안 하면 어떤 페널티가 있게 되나요? 네. 신메뉴가 나오면 이런 메뉴를 한번 홍보해 보세요 하고 뭐 샘플이라든지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무조건 저희가 구입을 해야 돼요. 일단 원두 그러니까 뭐 이렇게 파우더 한 봉, 뭐 시럽 이런 걸 다 구입을 해야 돼요. 그게 팔리지 않았을 때의 재고 부담률이나 이런 것들도 엄청 크고 저희 상권은 사실 사람들이 신메뉴를 거의 안 먹어요. 도전을 거의 하지 않는 곳인데 신메뉴가 나온 것 중에서 뭐 잘 팔리는 게 한두 개? 그러니까 잘 팔린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거는 사실 그냥 조금 사람들이 소문이 나서 찾는 정도가 한두 개? 그러니까 끝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재고를 제가 다 떠안아야 한다는 거. 본사에서 올려놨으니까 구입해서 신메뉴로 무조건 나가세요. 이렇게. 대부분은 그런 거를 좀 많이 안 찾으시더라고요. 대표님께서는 좀 그래도 그런 시도들을 꾸준히 하셨나요? 네. 꿀 아메리카노라든지 토마토 주스가 엄청 잘 나가고 해장용 토마토 주스가 저희 뭐 5kg 하루 만에 다 나갈 정도로. 그런 상권의 특성에 맞게 본사의 지침과 다르게 이제 개발을 하신 건가요? 본사에서 준 토마토 주스 레시피가 있었어요. 제가 요청을 해서 그게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아, 요청을 하신 건가요? 그걸 이제 해달라. 네, 꿀 아메리카노랑 토마토 주스를 할 거니까 레시피를 달라. 대표님이 그거를 요청해서 거기에서 해준 거네요. 내가 이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서 만들어서 준 어떤 그런 형식인 거네요. 그거는 처음부터 있던 메뉴는 아니었어요. 제가 처음에 본사에서 메뉴를 받았을 때 그게 있던 메뉴는 아니었는데 저희는 생과일 주스가 되게 잘 나가거든요. 시즌별로 비싸더라도 마진이 거의 없더라도 일단 무조건 저는 계속 팔았었어요. 수박도 여름에 한 100통 가까이 팠을걸요. 수박도 직접 파고 뭐 오렌지, 샤인머스켓, 키위, 오렌지 키위 이런 식으로 섞어서도 팔고. 그것도 다 이제
직접. 그러니까 사실 레시피를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물을 넣지 않고 진짜 생과일로만 해서 설탕 시럽으로 단맛 조절하고 정말 누가 먹어도 와 이거는 저희가 6,000원인데 이 6,000원이 아깝다고 하는 손님이 한 명도 없었어요. 먹어보면 확실히 네. 다르니까. 네, 그죠? 물이 안 타진 거를 확실히 아시니까. 그죠. 커피도 그렇고 그거를 아시는 분들은 진짜 다 아신다니까요. 네, 진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싼 커피를 지향하지 않아요. 싼 건 싼 것만의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좀 티를 내느냐, 얼만큼 좋은지를 내가 이제 직접 보여주고 느끼게 하느냐 차이인 건데, 근데 확실히 느껴지는 거는 뭐냐면 대표님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 뭔가 사장의 그릇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 프랜차이즈가 마진이나 좀 이런 것들은 어떠셨나요? 좋게 만들어놨는데 그 마진은 절대 나올 수가 없고 일단 그죠. 그들의 통계로 인한 그 숫자로는 계산기로 한 그거는 알겠는데 절대 그 마진이 나올 수도 없고 그쵸, 나올 수가 네. 없죠. 네. 맞아요. 수입에 맞아요. 비해 매출이 엄청나게 많진 않았거든요. 이 카페를 하는 사람들이 프랜차이즈는 브랜드가 있지만 내 개인 카페를 하려고 하면 이 브랜드를 내가 직접 만들어서 이제 이거를 점차 키워나가는 과정이잖아요. 이게 진짜 어렵고 힘들거든요. 근데 너무 쉽게 접근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커피가 너무 좋고 하루에도 내가 커피를 4잔, 5잔 사 먹는데 먹고 있으면 되게 쉽잖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맞아요. 그냥 뚝 내리면 3,000원이 이렇게 하니까 네, 너무 맞아요. 쉽잖아요. 네네. 그래서 너무 쉽게 저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에 이제 덜컥 그냥 프랜차이즈로 창업을 한 거죠. 별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래서 저 약간 추진력이 좀 세가지고 일주일 만에 그냥 창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커피숍을 차려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한 달 만에 오픈을 했어요. 공사를 다 하고. 그때는 뭐에 홀린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커피가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맞아요. 다들 그런 생각으로 약간 난 우아하게 사장을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커피숍을 창업을 하잖아요. 저도 딱 그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막상 창업을 하니까 뭐랄까 저도 사업이 처음이니까 제 성향을 몰랐던 거죠. 저는 프랜차이즈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맞아요. 고인물도 아니고 절대 본사의 지침에 그렇게 인정이 되면 저는 엄청 따라가는데 수긍을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마찰까지는 아닌데 저만의 이제 본사에 대한 불신. 네, 불신. 이게 개인 카페든 사실 프랜차이즈든 둘 다 꾸준히 계속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성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거를 좋게 손님들한테 뭔가를 해줄 수 있을까 계속 도전하고, 사장이 제일 사실 중요하거든요. 사장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런 도전을 하시는 게 또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보시는 사람들도 정말 차리려고 마음 먹으면요 그냥 차리는 거예요. 근데 차리는 건데 이거를 잘 차려야지. 그러니까 초보일수록 오래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프랜차이즈로 시작을 잘 하셨어요. 그런 거를 보면서 그래도 이제 그 지침 같은 걸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감은 좀 잡히셨을 거고, 이렇게 프랜차이즈가 좀 어찌됐든 이익을 내야 되는 집단이잖아요. 네. 모든 그거 운영을 하려면. 네. 그래서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결국에 거기도 자기네들이 이윤을 내야 계속 유지가 되는 집단이다 보니까 마진을 자기네들이 챙기고 그것만큼의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다를 수밖에 없다. 어쨌든 그 대표님의 운영에 어. 어떤 그런 게 있나 좀 찾아보았어요. 그래서 네네네. 내가 녹이고 싶은 자신 있는 그 원즈 커피의 그거를 그대로 매장에 녹여놓으셨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그래 이 정도 철학은 있어야 개인 카페를 하지. 이분이 유튜브에서 이렇게까지 자신감 있게 하는 거는 이유가 있었다. 내 자신의 강점과 이런 전문성을 찾아서 누구 것도 아니라 내 브랜드로 내가 내 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하는 이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는 거고, 이게 내가 조금이라도 경험이 없으면 그래도 조금 매출이 조금 내고 있는 사장들 찾아가서 조금이라도 배운다든지 이것만 해도 조금 달라질 텐데, 제가 이제 좀 어떤 식으로 좀 하셔야 되는지, 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이제 내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소비자들의 마음을 좀 얻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당연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2년이 사실 되신 거니까 계속 이런 거 물어보시면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더 도움을 드릴까 생각해서 그걸 다 알려드리거든요. 같이 이렇게
상생하는 그런 느낌으로 앞으로 계속 뭔가 제가 도움을 드릴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써주신 것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내가 목표했던 매출이 안 나와서 이걸 나올 때까지 그 문을 안 닫으셨다고. 아, 네,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식한 건데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맞아요. 제가 진짜 깃발 10개도 꼽아보고 이 깃발을 다 빼고 무료 배송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무료 배송이었고 깃발 10개에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하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몰라줘요. 근데 무료 배송은 낮은 문턱으로 진입을 하시더라고요. 배달을 시켜 드시더라고요. 확실히 느껴진 게 그런 시도들 같은 것도 남다르시고 저는 좀 도끼가 있으시다.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쉽게만 보시잖아요. 이 컨텐츠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쉽게만 접근을 하지 마시고 초보일수록 잘 준비해서 확률 높이자 이거든요. 거기에서 내가 안 되는 거, 부족한 거 찾아서 보완하고 안 해본 거 시도하고 네. 그게 이제 내가 실제로 안 해본 거 믿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거 다 해보면서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도끼는 당연한 거고 사실 도끼나 열정, 뭐 지치지 않는 체력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새벽 4시까지 막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였어요. 새벽 상권이기도 하지만 모두에게 노출이 되는 건 늘 열려있다는 사람들의 인식을 심어주는데 6개월 이상이 걸리고 그 정도의 열정과 도끼는 사실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가게를 보고 너무 주눅이 들어가지고 아닙니다.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무조건 하실 수 있고 제가 될 때까지 계속 도움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그거고 지금 저기도 제가 계속 바꾸고 시도하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또 하시면 또 너무 재밌어 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저는 이거 하면서 막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근데 대표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 거잖아요. 내가 부족하니까 혹은 우리 매장이 매출이 안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하려고 깃발도 꽂아보고 그것도 빼보고 이거 일반 사람들의 그 인지에서는 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거부 반응부터 있거든요. 아, 나 이것도 안 났는데. 그게 아니라 알려줘도 안 해요. 사실 이것도 뭐 커피도 그렇지만 제가 가장 어쨌든 지금은 잘할 수 있는 일이 커피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이제 사실 돈을 벌어야 할 이유가 너는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건 사실 그렇게 힘든 것 같진 않아요. 뭔가 도전이 두렵거나 뭐 내가 넘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다시 개인을 나갔을 때 제가 그때 전화로도 말씀드렸듯이 누군가가 도움을 좀 주면 근데 딱 그 취지로 저는 얼굴이 이렇게 노출되는 것도 되게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것부터가 저한테는 좀 큰 저의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초심으로 그냥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어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브랜드를 만드는 기반이고 여기에서 또 다음 단계 계속 있습니다. 여기서 대표님 매출 만들면 이거 가지고 사람들한테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 교육할 수도 있고 그런 마케팅적인 것도 다 알려드릴 거예요. 이 모든 과정에 상권 전문가 섭외해서 소개해드릴 거고요. 그 안에서도 제가 여태까지 했던 뭐 인테리어 업체들, 이런 이제 컵 디자인 업체들, 실제로 제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이런 시행착오들, 이런 것들을 다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케팅. 제가 몇백만 원 투자해가면서 배웠던 이런 유튜브 마케팅까지도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진짜 무조건 잘 되실 수 있게, 그리고 잘 될 때까지 도와드릴 거예요. 오늘 정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더 감사하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잘할 수 있어요, 전. 자신 있어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